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도심을 휘감는 장마는 그칠 줄 모르고 빗줄기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격렬한 손가락처럼 쉼 없이 내리쳤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배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임신 8개월 그녀의 몸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때때로 톡톡 두드리며 존재감을 알렸고 그럴 때마다 은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시계 바늘을 맴돌았다. 벌써 자정이 다 되어갔지만 남편 민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넓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숨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듯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은 유능한 기업 총수였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한국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은지에게 그는 늘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결혼 2년차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인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한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의 무심함은 그녀에게 익숙해진 일상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무심함은 깊은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특히 뱃속의 아이가 자라면서 그녀는 더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갈망했다. 민준의 씨에 늦더라도 꼭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아침에 보낸 메시지에 대한 그의 대답은 한참 뒤에야 도착했다. 회식 때문에 늦을 거야. 먼저 자. 짤막한 네 글자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회식, 야근 출장. 그의 변명은 항상 그럴듯했고 그녀는 그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번개는 섬광처럼 번뜩였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의 아이도 이 무서운 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때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화가 아니었다. 그의 비서였다. 사모님 민준 사장님께서 차키를 가져가시는 걸 깜빡하셔서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늦는다는 것은 회식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집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여기는 강남입니다. 화이트 릴리라는 레스토랑이요. 화이트 릴리는 민준이 옛 연인 서연과 자주 가던 곳이었다. 결혼 전부터 은연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민준의 첫사랑이었고 그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민준이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은지와 결혼했을 때 모두가 그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은지는 가끔 민준의 눈빛 속에서 서연을 향한 미련의 조각들을 보곤 해했다. 그녀는 그저 모르는 척 괜찮은 척했다. 애써 외면했던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다. 은지는 젖은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늦은 밤 폭우 속에서 빈 택시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그녀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빗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민준의 차키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다. 배가 무거웠고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가득했다. 왜? 마침내 화이트 릴리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차를 멈추고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그들 사이에서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서연의 생일 파티였다. 민준은 평소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빗줄기는 그녀의 차창을 쉴 새 없이 때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차를 돌렸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빗길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조용했다. 마치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 은지는 침묵으로 돌아왔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남편의 차키를 들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늦게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희미한 꽃향기가 났지만 그는 은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잘 차려진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마쳤다. 은지는 묵묵히 그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늘 밤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민주는 현관을 나서기 전 마치 습관처럼 그 말을 던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은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임신으로 인해 불룩해진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뱃속의 아이는 그녀의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듯했다. 은지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무관심을 참아낼 힘이 없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외로운 임신 기간, 그리고 남편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응어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서연과 만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서연을 향한 민준의 마음을 탓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향한 민준의 무관심과 그가 그녀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한편 민주는 화이트릴리에서 서연과의 재회를 즐겼다. 서연은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서연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은지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차분했고 그녀의 말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민주는 은지에게서 어떤 열정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느낄 수 없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서연과의 만남은 그에게 잠시의 위안을 주었을 뿐 근본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민주는 문득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은지를 떠올렸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혼자 밤을 보낼 그녀를 생각하니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한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복잡한 업무와 회사 일에 대한 생각에 밀려나고 말았다.
며칠 후 민주는 서연과 또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그에게 연락을 해왔다. 서연은 민준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프로젝트의 경쟁사 관계자였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서연의 매력적인 제안과 솔직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업적인 파트너이자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었다. 민준은 서연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에 감탄했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지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공감과 이해를 서연에게서 얻었다. 민주는 은지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듯했다. 그러나 서연과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은지의 마음은 더욱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늦은 귀가와 무관심에 익숙해졌지만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은지는 민준의 옷깃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그의 휴대전화에 찍힌 서연의 이름, 그리고 그가 그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속에서 그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민준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은지는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민준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과는 다르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민준 씨, 우리 대화 좀 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이끌려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에게 저는 어떤 존재였나요?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엄마로서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민준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은지 하나는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은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민준과의 대화 이후 은지는 침묵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민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심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민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저녁이면 그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은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이혼을
단순한 감정적 이별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독립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 모르는 사이 자신의 옛 직업을 되살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 전 뛰어난 능력을 가진 큐레이터였다. 그녀가 기획한 전시회는 늘 성공적이었고 미술계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결혼과 함께 그녀의 경력은 중단되었지만 그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출근한 사이 몰래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다. 다행히 그녀의 명성은 여전했고 그녀를 다시 스카웃하려는 제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 은지는 그 중에서 한 중소 갤러리를 선택했다. 그곳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었다. 은지는 그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 대표와 비밀리에 만나 이혼 후 복귀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열정을 되찾은 듯 반짝거렸다. 한편 민주는 서연과의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서연은 민준의 사업 파트너로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통찰력과 조언은 민준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큰 성공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은지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가끔씩 은지의 차분한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은지가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지지를 줄 수 없다고 단정했고 서연과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민주는 집에서도 은지에게 무관심했다. 그는 늦은 밤에 돌아와 자신의 서재로 직행했고 은지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은지는 그런 민준의 행동에 익숙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민준의 무관심을 더 이상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와 깨끗하게 헤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일찍 귀가했다. 그는 드물게 와인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은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은지야,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와인 한 잔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은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녀가 언제나 자신의 옆에 머물러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무세운 소리야,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주는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감정이었다. 은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방에 도착한 은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민준의 앞에 내려놓았다. 민준은 서류의 제목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혼 합의서. 그는 은지의 단호한 태도와 서류의 존재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철저하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은지는 묵묵히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서명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은지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민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은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민주는 허둥지둥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다. 그녀에게는 민준의 사과가 더 이상 의미 없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상처받았으며 이제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늦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무관심과 외면은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놓아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은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심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것을 상의했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당신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와 함께 떠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그녀가 이혼을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단하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선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언제나 자신의 곁에 머물러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민주는 은지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그녀에게 매달렸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은지는 그의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뒤였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당신은 이미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은지는 조용히 민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짐을 챙겨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은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소중함을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날 밤 민주는 홀로 텅 빈 펜트하우스에 남겨졌다. 그는 은지가 떠난 방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그녀의 옷가지, 그녀의 화장품, 그리고 그녀가 썼던 컵. 모든 것이 그녀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기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민주는 은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했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통해 잠시의 위안을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은지가 있었다. 그는 은지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은지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이사하고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절망에 빠졌다. 그는 뒤늦게 그녀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은지는 민준의 곁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선택했던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 소식은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기획력과 탁월한 안목은 여전했고 그녀가 기획한 전시회는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다. 갤러리는 은지의 활약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미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은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고 그녀의 삶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민준은 은지를 잃은 후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은지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그의 연락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주는 은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민주는 은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심함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을 때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성공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주는 우연히 은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기획한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민주는 은지가 큐레이터로 복귀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 생활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녀의 삶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쓰라린 아픔을 느꼈다. 민주는 은지가 일하는 갤러리를 찾아갔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강인함과 당당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갤러리를 찾은 사람들과 미소를 나누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행복한 삶을 방해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은지는 민준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아이를 사랑했다. 그녀는 민준과의 이별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과 뒤늦은 후회, 그리고 한 여자의 강인한 선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민주는 자신의 잘못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은지는 자신의 용감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